쉬운 건 이겁니다. 단백질은 특성상 적게 필요합니다. 단백질은 소모되는 성분이 아니고, 예, 이거는 부속에 해당되는 겁니다. 예, 적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경험을 통해서 단백질이 적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럼 누구나 그렇게 경험을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사람의 성장 곡선을 보면은 단백질이 적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자, 이 세 개입니다. 이것도 하나씩 또 깊이 들어갑니다. 자, 특성상 적게 필요하다는 것은 단백질은 적게 소모되는 성분입니다. 그러므로 적게 먹어야 됩니다. 단백질이 적게 먹는다는 뜻은 단백질이 적게 들어있는 음식을 먹는다는 뜻이고, 그게 바로 고기, 생선, 계란, 우유 아닌 식물성 식품을 먹는다는 뜻이고,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안 먹는다는 뜻입니다. 그 다음에 단백질은 몸에 저장이 안 됩니다. 매우 중요한 사실입니다. 어떤 사람은요, 고기 좋아하는 사람은 며칠 먹고 한꺼번에 땡겨 먹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디 가서 몇 인분 고기를 한꺼번에 먹습니다. 그럼 이분이 기분이 어떻게 생각하면, 야, 실컷 먹어 나왔습니다. 든든하다. 며칠 동안 안 먹어도 되겠다. 그건 순전히 자기 착각입니다. 단백질을 필요해서 먹게 되면 그날 밤에 몸은 잠도 안 자고 고생해서 단백질을 전부 밖으로 쓸어내버립니다. 왜냐하면 몸에 단백질은 저장이 안 되기 때문에. 내보내는 기관에 고장이 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간, 콩팥입니다. 이런 고장이 났을 때 단백질을 많이 먹게 되면 죽습니다. 목숨 걸고 먹는다고요, 사람들은요. 평소에 간, 콩팥이 괜찮아서 그냥 이렇게 배설을 시켜줄 수 있는 상태가 되었을 때 조심해야 되지. 끝에 가서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간이 나빠서 생기는 대표적인 병이 간성 호수물, 그러니까 간경화증입니다. 간경화증. 콩팥이 나쁜 대표적인 병이 만성신부전증입니다. 이 두 가지 병이 있을 때 고기 먹으면 큰일 납니다. 한번 죽습니다. 예. 그런 병이 없을 때도 적게 먹어야 되잖아요. 그런 병이 있을 때는 더더욱 그렇고요. 저하고 같습니다. 사람은 담배 피우면 안 됩니다. 폐암이 생기면 어떻게 돼요? 절대로 담배 피우면 안 되죠. 맞나요? 예. 죽습니다, 잘못하면. 근데 폐암이 안 생겨도 담배 안 피우면 좋잖아요. 근데 폐암이 없을 때는 담배 피워라. 폐암이 생길 때는 금해라. 얼마나 이상합니까? 사람의 경험을 통해서 단백질이 적게 필요하다는 사실이 이겁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즐겨 먹는 사람들 병이 잘 생겼다. 이거 틀림없습니다. 즐겨 먹다가 병이 생겼습니다.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끊으면 대부분의 병이 낫습니다. 이건 누구나 다 인정합니다. 예. 저는 간혹 굉장히 기분 좋은 전화를 받습니다. 어디에 사는 누군데요? 잘 모르시겠죠? 잘 모르겠는데요. 제가 나갔던 방송을 듣고 따라했더니 내 병이 나왔습니다. 고마워서 내 전화를 드립니다. 이렇게 이제 전화를 하신 분들이 많고 그렇습니다. 제가 이 얘기하는 것은요, 저만 갖고 있는 비방이 아닙니다. 누구나 다 하면은 될 수 있는 그런 이제 보편적인 그런 원리를 얘기 드리는 겁니다. 사람의 성장 곡선을 보면 단백질이 적게 필요하다는 사실은 이겁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자꾸 큽니다. 키도 크고 체중도 늘어납니다. 근데 이게 직선으로 자라지 않습니다. 똑같은 속도로 자라는 것이 아니고 빨리 자랄 때가 있고 천천히 자랄 때가 있고 이렇습니다. 그래서 성장 직선이 아니라 성장 곡선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자랐고 여러분들의 자녀가 역시 이렇게 자라고 있습니다. 곡선이 위로 올라가는 것은 빠르다는 뜻이고 옆으로 오는 것은 느리다는 뜻입니다. 자세히 보면 이 기간의 성장이 가장 빠르고 이 기간이 두 번째 빠르고 이 기간이 세 번째 기간이 지나면은 이제 성장이 있다는 겁니다. 나서 돌 될 때까지가 육성년에서 가장 빠릅니다. 돌 될 때까지요. 두 번째 빠른 시기가 사춘기. 돌이 지나서 사춘기가 시작될 때까지 세 번째고 사춘기가 지나면 더 안 큽니다. 여성들은요, 여고 시절에 입생률이 가장 키가 크고 그렇습니다. 자, 나서 돌 될 때까지 성장이 가장 빠릅니다. 성장이 빠르다는 말은 몸이 그만큼 커진다는 뜻이고, 몸이 크려고 그러면 몸을 이루고 있는 성분이 그만큼 많이 필요하다는 뜻이잖아요. 성장이 빠를 때는 몸을 이루고 있는 성분, 즉 단백질을 더 많이 먹어야 되고, 느리면 적게 먹고, 정지가 되면 더 적게 먹고,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원리입니다. 나서 돌 될 때까지가 성장이 가장 빠르므로 사람은 나서 죽을 때까지 이 1년 동안이 단백질을 가장 많이 먹어야 되고, 두 번째 많이 먹어야 될 기간이 이 기간이고, 세 번째가 이 기간이고, 네 번째는 사춘기가 끝나는 그 이후 어른 여러분들이 경우에는 단백질 일생육에서 가장 적게 먹어야 됩니다. 나서 돌 될 때까지 어린아이들은 일생육에서 가장 빨리 자란다고 했는데 얼마나 빨리 자라는가 한번 볼까요? 어린아이들은 태어나면 몇 킬로그램입니까? 3.3. 돌이 되면요? 3.3. 돌이 되면요? 한 9kg쯤 됩니다. 9kg. 요즘은요, 사람들이 좀 더 크게 낳아서 고생하면서 놓습니다.
임신했다 하면 뭐 먹습니까? 족발, 순대 뭐. 자꾸 사다 나르죠, 이 신랑이요. 그러니까 애들이 자꾸 크잖아요. 많이 먹이니까 크잖아요. 그래서 고생하죠. 잘 안 나오죠? 애가 크면 잘 안 나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저항절개. 저항절개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다는 거 아시죠? 예. 산부인과 의사들 잘 욕할 거 없습니다. 잘 안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꾸 먹는다고요. 야식으로. 자, 그럼 그렇고 태어날 때 3kg, 돌이 되면 9kg. 몇 배 됐죠? 3배입니다. 일생 중에 1년 만에 3배가 되는 경우는 없습니다. 청소년도 절대 그렇지 않고요. 어른 말할 것도 없어요. 만약에 청소년이 3배가 아니라 2배 되면 병원에 가야 돼요. 아주 심각한 병. 5돌 될 때까지는 1년에 자기 몸무게 3배가 됩니다. 그래서 이 기간을 폭발적 성장기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때 먹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에는 단백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있을 것이다. 짐작을 합니다. 왜냐하면 1년에 3배를 키우는 것이니까요. 그래서 돌이 지난 이후 시기에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돌 전에 먹는 어린아이들이 먹는 음식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보다도 더 적게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도 됩니다. 제 말 맞죠? 네. 자꾸 내가 말 자랑하는 것 같습니까? 못 따라오시면 안 됩니다. 자, 다시 얘기합니다. 5돌 될 때까지 1년 동안의 어린아이들은 가장 폭발적으로 성장을 합니다. 이 기간에 어린아이들이 엄마 젖을 먹고 자라는데, 그러므로 엄마 젖에 들어있는 음식, 거기에 들어있는 단백질 양보다도 돌이 지나면 더 적게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도 된다. 그 뜻입니다. 그래서 엄마 젖에는 단백질이 무지무지하게 많이 들어있을 것이다. 짐작을 합니다. 다 조사를 해봤어요. 해봤더니 단백질이 7%밖에 안 들어있습니다. 혹시 70이 들어있으리라고 생각하시는지 모르겠는데, 불과 7% 들어있으면 1년에 자기 먹는 거에 3배를 키웁니다. 그러므로 돌이 지난 이후 시기에는 그 이전, 돌 전에 이만큼 성장을 하지 않으니까 7%보다 적게 들어있는 음식을 먹어도 된다. 그 뜻입니다. 자, 다행스러운 것은 현미에는 8% 들어있습니다. 그러므로 현미만 먹게 되면 절대 단백질이 부족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전문가들은 20%를 먹으라 합니다. 7에 20%, 몇 배죠? 약 3배입니다. 7 정도 하면 1년에 3배 큽니다. 이 정도 하면 1년에 이론적으로 몇 배 크죠? 삼성은 9 아닙니까? 9배. 1년에 9배를 키워야 될 일이 있는지 모르겠는데요. 자, 고기 생선 계란 후에는 50% 들어있습니다. 7에 비해서 50은 몇 배입니까? 7배가 넘습니다. 7 정도면 하면 1년에 3배 큽니다. 그거에 7배. 1년에 몇 배죠? 계산기 갖다 드릴까요? 21배 자랄 수 있는 그만한 양입니다. 그런 일이 평생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왜 이걸 고기 생선계란 우유 먹어야 된다고? 그거 안 먹으면 부족하다고 자꾸 이렇게 이 생각을 하냐고. 이성이 완전히 마비된 것이죠. 계산기가 참 이상합니다. 자, 사람의 몸의 원리는 있습니다. 단백질은 적게 필요합니다. 단백질이 적게 필요한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단백질은 굉장히 비쌉니다. 비싸서 비싼 것이 많이 필요하다고 되어 있으면 돈 있는 사람만 살아남을 겁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돈 없는 사람도 살아남을 수 있게 굉장히 이거는 적게 필요하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런 원리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걸 무시하고 많이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은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을 먹으면 어떻게 되느냐? 그 말입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산성 물질이 됩니다. 단백질은 우리 몸에 들어가면 아미노산이라는 걸로 분해가 됩니다. 단백질 분해가 되면 아미노산 이렇게 됩니다. 말 그대로 산성 물질입니다. 산성 물질이 우리 몸에 들어가게 되면 우리 몸은 산성 체질로 바뀝니다. 사람은 본래 알칼리성 체질입니다. 본래 알칼리성이 돼야 됩니다. 그 말은 우리가 먹는 음식이 알칼리성이 되도록 먹어야 됩니다. 곡식, 채소, 과일 세 가지만 먹으면 알칼리성입니다. 우리 몸이 본래 몸 상태대로 음식을 먹게 되는 결과가 되는데, 단백질이 많이 드는 걸 먹게 되면 이게 산성 물질이 돼서 이 몸이 산성 체질로 바뀌려 합니다. 바뀌어버리면 사람은 죽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 몸은 안 바뀌도록 애를 씁니다. 애를 쓰는 그 과정이 뭐냐면은 산성을 빨리 중화시켜서 밖으로 내보내야 됩니다. 산성을 중화시키는 데는 뭐가 필요합니까? 알칼리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몸속을 빨리 뒤져서 알칼리 성분을 빼와서 중화시켜서 몸 밖으로 내보냅니다. 뼈 속에 보면은 칼슘이라는 알칼리성 성분이 들어있습니다. 뼈의 성분입니다. 그래서 산성 물질을 단백질을 먹게 되면 뼈 속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와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사람 몸이 사니까. 뼈는 뒷전이고 어떤 사람 몸이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뼈 속에 있는 칼슘이 빠져나온 그 상태가 되어버리는 것이죠. 그게 뭐죠? 골다공증. 고기 생선 계란 우유를 먹으면 골다공증이 생깁니다.
고기, 생선, 계란 뭐요? 예, 우유입니다. 예. 저는 오래전부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지금도 골다공증을 치료하고 예방하기 위해서 우유를 먹습니다. 의학 이론은 자꾸 바뀝니다. 그래서 한 5년마다 심판이 나옵니다. 옛날에 나왔던 책들은 전부 이제 틀렸다고 자꾸 이제 심판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유가 골다공증에 좋다는 것은 옛날에 왜 그때 그런 얘기를 했지 이런 얘기들이 곧 나오지 않겠는가 저는 그런 이제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이거에 대해서 이 공부를 할 때는 골다공증에 대해서 배워보지 못하고 졸업을 했습니다. 오히려 이 골다공증은 되게 없었습니다. 자.